이번 8월 초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루에만 8% 넘게 빠지는 그런 초유의 급락 사태가 나왔는데요. 자, 8% 이상 빠진 경우는 과거에 언제 거의 2008년 이 금융위기 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었는데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하락의 트리거가 됐던 게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25bp 금리 인상이었었던 거고요. 자,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투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의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조달 코스트를 계산을 하더라고요. 예,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해서 아니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닌가? 왜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라고 그렇게 아예 가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좀 제가 그때 처음 공부할 때, 왜 돈을 빌려서 투자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투자 세계를 와보니까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가 분들은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 투자가 있죠.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당장 돈은 빌리지 않더라도 미수 투자라는 게 있죠. 그냥 내 돈은 1억인데 한 3, 4억까지 주식을 당장 살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랑 얘기를 안 해도. 그러고 나서 3일 뒤엔가 그 미수금을 더 돈을 채워 넣지 않으면 그 오버된 금액만큼은 반대 매매가 나게 되죠. 자, 그런 짧은 형태의 그런 신용 투자부터 이 큰 글로벌한 헤지 펀드들은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걔네들이 어디서 돈을 제일 많이 빌리냐면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제일 많이 빌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금리가 말도 안 되는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었거든요. 실세 금리가 일본은 한동안 오랫동안 계속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자금을 빌리는데 0.5%인 거예요. 그래서 0.5%의 이자 비용을 가지고 돈을 빌려와서 미국의 국채 4%에만 사놔도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환율이 고정됐다라는 가정이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환율이 고정만 돼 있다면 이 0.5%의 자금 조달로 이자 비용을 주면서 돈을 빌려와서 4%, 4.5%가 투자하면 무조건 차익 거래라고 하죠. 무위험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빌린 데서 그 금리를 올리겠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으시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사실 때도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그러면 코픽스 금리 플러스 1.5% 이렇게 가상금리로 해서 사는데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25bp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니까 뭐야 이 계속 금리를 혹시 올리려나?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9월 달 되면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어마어마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죠. 엔화를 빌려서 다른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이 많은 투기적 거래자들한테는 엄청난 악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 그런데 이 금리 올라가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가 폭등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번에 그 일본의 엔화가 우리나라 원엔 환율로 따지면 한 910원, 860원 이래 했었잖아요. 그러면 860원일 때 엔화를 860억을 빌렸다고 치자고요. 어떤 금리에? 0.5% 금리에. 그런데 0.5에서 0.75? 괜찮아. 내가 어차피 여기서 4%, 5% 수익을 내는데 이럴 수가 있는데 원엔 환율이 860원에서 이번에 거의 1,000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86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원엔 환율이 많이 높아졌을 때 최근에 언제 있었느냐? 2008년 금융위기 있고요. 2009년 10년도에 원엔 환율이 1,500원까지 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있기 바로 전해 2007년에는요. 원엔 환율이 740원이었어요. 740원이 1,500억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2005년, 6년, 7년도에 원화가 강세로 가고 엔화가 약세를 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병원의 의사분들이 엔화 대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엔화 대출을 740원대 엔화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7억 4천을 대출을 받아서 병원을 지어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2년 만에 이게 1,500원이 되면서 갚아야 될 돈이 15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 이게 얼마나 투자자들한테 그런 헤지펀드들한테 무시무시한 일이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걔네들은요 그냥 몇십억을 빌리는 게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적게는 한 1,300조, 많게는 이경 한 7천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0조라고 가정을 하면 800억을 860억을 빌렸는데 잘못했다가는 1,000억, 1,200억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그런 포지션에서 이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빌려서 투자한 데 있어서 이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200억인데 200억으로 800억어치를 빌려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800억이 1,000억 되잖아요. 그러면 내 돈 200억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지펀드들이 청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98년 10월에 있었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파산을 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급등을 했던 아니 왜 이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엔화 가치는 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런 게 작년에 보면 2차 전지에서 숏 스퀴즈라고 있었죠. 공매도 친 세력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못 견디고 위에서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그런 숏 스퀴즈가 일어난 현상과 거의 똑같은 일이 이번에 벌어졌다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일주일 만에 이 난리가 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 온갖 비난의 화살이 다 몰리게 되고 이러다가 글로벌하게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가 박살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바로 꼬랑지를 내립니다. 아, 우리 금융 시스템 봐가면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굉장한 공포감을 이야기했던 게 9월에는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는 확률이 100%였잖아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려 여기에 그 시기도 맞물리면서 더더욱 공포감을 자아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촉발한 하나의 큰 해프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2023년 3월에도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지방은행이 뭐야 실리콘밸리뱅크 이런 은행이 파산을 해?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때도 야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주가가 확 빠지다 보면 밑에서 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나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그냥 포모 현상으로 아니면 가볍게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했던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밑에서 다 포지션을 털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 주식시장에서는 쫀칭을 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한 어떤 공포스러운 국면이 지나고 나면 그 공포의 위기감에 심리적으로 약한 분들의 매물이 밑에서 쏟아지게 되고요. 그 쏟아진 매물을 누가 가져가냐면요.
강력한 확신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련한 베테랑의 그런 스마트 마니들이 그 매물을 걷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걷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때 너무 무시무시했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줬더니 어떻게 됐죠? 주가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이번에 8, 9, 10월 달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하드랜딩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심리적으로 취약한 물량이 오히려 베테랑 스마트 마니로 넘어가면서 수급이 깨끗해지고요. 그러고 나서 올 11월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로 경기가 위축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큰 기업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AI 거품 아닌가 했는데 AI 쪽에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그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주가가 한 차례 더 랠리를 이어가게 되고, 저는 그걸 이번 상승에 22년 12월 달에 바닥을 찍고 시작된 이 강세장에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이렇게 크게 엘리엇 파동이 있다라고 보면 1파 상승이 22년 10월 달부터 작년 8, 9, 10월 달에 쑥 빠졌었잖아요. 작년 7월까지 있었던 1파 상승이고요. 그리고 작년 8, 9, 10월 달에, 그때 10월 달에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가 5% 찍으면서 8, 9, 10월 달에 나스닥이 3개월 연속 음봉이 났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코스피가 2277까지 빠졌었어요. 그 조정이 2파 조정이었고, 그 이후로 올해 3파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에 겪는 게 4파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4파 조정이 끝나고 나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에서 한 7월까지 5파 상승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